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국 올렸습니다. ECB의 이번 결정은 아직도 높은 인플레에 시달리는 가운데 내린 고육책이라 더 관심이 쏠리는데요. 거의 똑같은 고민을 파월 체제의 미국 연준도 하고 있기에 더욱 배경과 남은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팩트만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ECB는 통화정책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에서 4.5%로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 각각 같은 만큼 올렸고요. 이로써 ECB는 이번까지 10회 연속 금리를 올렸습니다. 수신금리는 지난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ECB가 얼마나 고심을 하고 있는지는 이날 함께 발표된 성명서에서 고스란히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CB는 성명서에서 향후 유로존 인플레 전망에 대해서 밝힙니다. 올해 ECB는 유로존 평균 인플레가 5.6%, 내년은 3.2%, 내후년에는 2.1%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와 내년은 기존 대비 숫자를 올렸는데요. 반대로 2025년은 기존 대비 숫자를 내렸습니다. 단기의 인플레 예상치를 올린 것, 이것은 에너지 가격이 앞으로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5년에 내린 배경, 이게 중요한데요. 이건 ECB가 미래의 유럽 경제를 침체라고 진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언제라도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 있게 그런 밑밥을 깔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CB는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코어 인플레 경로는 올해 평균 5.1%, 내년에는 2.9%, 내후년에는 2.2%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이자율 인상은 여전히 강력하게 전달되고 있다. 자금 조건은 더욱 긴장되고 수요를 점점 둔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인플레를 목표로, 즉 2%겠죠. 돌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에 따라 우리는 경제 성장 예측을 상당히 낮췄다. 23년 유로지역 경제는 0.7% 성장, 내년 1.0%, 2025년에는 1.5%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통화정책위원회는 ECB 이자율이 충분히 오래 유지된다면 인플레를 제때의 목표로 되돌릴 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위원회 결정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으로 설정될 것이며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안 한다는 뜻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충분히 오래 유지된다면 인플레를 목표치로 2%로 되돌리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은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이다. ECB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금리 인상 발표, 이날 발표가 나오기 전 ECB가 금리 인상을 할지 말지는 계속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동결에 좀 더 무게가 실렸는데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가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게 한 결정적인 배경으로 보입니다. ECB가 금리를 올린 것은 올린 것이고 시장이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로화 확률은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ECB가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자마자 유로화 값이 그냥 폭락했습니다. 유로화 금리를 올렸는데 왜 달러 대비 가격이 폭락을 합니까? 그건 시장이 이번 금리 인상을 마지막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은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에 주목하지 않고 앞으로도 올릴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 논리의 단초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성명서에서도 추정할 수 있고 또한 갈수록 힘들어지는 유럽 경제의 약함에서도 추론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준은 금리 인상 결정을 할 때 9월 ECB의 결정을 매우 비중 있게 고려할 것입니다. 이날 함께 나온 PPI는 시장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8월 PPI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7% 올랐는데요. 이는 월전월 집계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0.4% 상승을 크게 웃돈 것입니다. 지난해 6월 기록한 0.9 상승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주범은 짐작하시다시피 에너지 가격 인상입니다. 브렌트유 기준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는 이제 WTI 기준으로도 90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대로라면 1년 최고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기술적으로 1년 최고점을 넘어선다면 다음 고지는 배럴당 110달러 부근이 될 것입니다. 2020년 초 기록한 정고점이 기술적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상방이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ECB로 돌아가서 금리를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라가르드 입장이 우리가 되어봅니다. 라가르드 앞에 놓여진 데이터는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직 5% 초반대에 머물러 있는 유로존 헤드라인 CPI, 그리고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다음 달 더 오를지 모르는 공포스러운 CPI, 거기에 재정을 뿌리면서 경제를 하드캐리할 수 있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맏형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이 예측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고육책을 쓰겠다는 생각으로 어렵게 금리 인상 결정을 내렸는데 세상에 시장은 유로화 가치를 후려쳐버립니다. 시장이 라가르드의 옹색한 처지를 간파했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파월 입장에서도 남은 카드가 별로 없습니다. 올린다면
최대 한 번 시장은 이미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월 역시 그나마 라가르드 대비 사정이 조금 더 낫다 뿐이지 코너에 몰린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8월 CPI가 예상치를 웃돌았고 8월 PPI도 시장 예상 이상이었습니다. 거기에 유가는 더 폭등하고 있고 그나마 유럽보다 나은 건 미국은 발권력과 재정을 앞세워서 꾸역꾸역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남은 카드 하나, 금리 인상 마지막 카드를 조기에 소진해서 라가르드와 같이 시장에서 무시당하는 길을 택할까요? 아니면 이 카드를 아껴서 시장이 만약에 계속 기대 인플레를 낮추지 않으면 언제라도 바로 인상을 단행하겠다며 시장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를 남겨놓을까요? 아마도 라가르드의 금리 인상 그리고 그 이후에 처참한 결과를 본 파월은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라가르드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비둘기적 금리 인상이라고 판단한다면 파월의 이번 FOMC 동결은 시장이 매파적 금리 동결이라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날 유럽의 비둘기적 금리 인상은 시장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공포,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수면 위로 꺼내 올렸습니다. 역설적으로 유럽의 금리 인상이 유럽과 미국 공히 금리 인상에 대한 논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걸 또 한 번 인식시켰고 그렇기에 이날 PPI가 예상을 웃돌았음에도 즉 매파적 분위기가 나오는 게 마땅한데도 보이시죠? 페드와치 전망 6월로 찍혀있던 금리 인하 내년 시작 시기가 다시 5월로 앞당겨졌습니다. 의미를 부여해서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금리 인상 논의가 더 이상 나오기 힘들 거로 시장이 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시장은 유가 급등에 따른 리플레이션을 공급 사이클 충격에 따른 조기 경기 침체 가능성으로 연결해서 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관련한 논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브랜비어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월걸러브 구독과 좋아요, 늘 사랑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